수많은 경제 지표들 중에 긍정과 부정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긍정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서 우리 경제 희망을 더 키워나가는 생각하고요. 부정의 지표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보다 집중하고 챙기고 투자해서 그 부정의 지표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당연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네. 지난 7월부터 일본의 좀 부당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 산업과 미래 경제에 좀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을 했죠. 네. 이런 경제 침략에 좀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리는 기술 독립을 선언을 했고, 좀 기재부와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는 8월 1일 발빠르게 R&D 추경 예산 2,732억 원을 편성을 했고, 8월 5일에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제안하면서 부품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말 우리가 좀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좀 이렇게 야당, 특히 좀 나경원 원내가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 기술 독립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느냐. 온갖 얘기들 다 하면서 빨리 일본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주장들이 횡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뒤 100일이 지났는데요. 우리 반도체 산업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생산이 이 소재 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이 멈춘다든가 하는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PPT를 한번 봐주시죠.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보면은 3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수출 규제 이전인 2분기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좀 일본 경제 침략이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일본 의존형 산업 구조를 탈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좀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개 핵심 수출 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죠. 예, 저희가 수입선 다변화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공장도 증설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이번 기회에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마 일본 기술 따라잡는데 10년은 걸린다고 했던 게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빨리 일본한테 무릎 꿇고 타협하자. 일본한테 잘못했다 빌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생산 라인에 이미 투입 중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OLED 및 LCD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를 100%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에칭가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곧 이렇게 국내로 다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술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스스로 소재 부품 산업, 장비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뭔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방안을 찾았던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곧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도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의 이면에 이번에 차지해 저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완벽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살려서 저희 강소기업들을 좀 육성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예, 오히려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주요 소재 부품 장비 품목에 우리 대한국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예, 실제 대부분의 소재 부품 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마이너스 56%로 반토막 이상의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맞서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실행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일본의 이 부당한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뭐 저희가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사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불확실성이 거쳐지도록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대화에 의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와 관계없이 차지의 소재부품 장비 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 사안의 해결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들 경제는 심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 하면은 다들 더 어려운 거고요. 또 희망을 가집시다라 하면은 많은 이렇게 국민들도 뭔가 힘을 저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들 중에 긍정과 부정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긍정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서 우리 경제 희망을 더 키워나가는 생각하고요. 부정의 지표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보다 집중하고 챙기고 투자해서 그 부정의 지표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당연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박명재 의원님께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경제에서 지금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저물가 피하기 힘든 상황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비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화, 기술 발달, 인구 구조 변화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9년에 65세 인구가 14.9%입니다. 고령사회입니다.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768만 명이 65세 인구입니다. 생산 인구는 대폭 줄고 있고 생산에서 멀어지는 고령화 인구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수록 우리에게 있는 해법은 혁신성장입니다. 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공정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법 등 이 공정거래에 대한 기반이 되는 법들이 먼저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련 법안이 아마 국회 제출이 다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도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혁신성장이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틔울 수 있는 공정경제의 기반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 책무는 저는 국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공정경제, 혁신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입법 장치들을 밀어놓고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정부 탓을 하거나 다른 이렇게 외부 탓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우리 국회가 이런 입법들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독려도 해주시고 우리 국회도 한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혁신성장이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공정거래법들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